유럽에서 18세기 이전까지 도자기는 최고의 사치품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청화백자는 유럽의 군주들이 필수적으로 소유해야 하는 것이었죠. 유럽의 제후들은 우위를 다지는 한편 자신들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가능한 한 값비싼 선물을 하곤 했는데 그 선물 중 하나가 바로 도자기였습니다. 18세기 이전까지 그 어떤 유럽 국가에서도 도자기를 넘어서는 그릇을 만들지 못했는데 한 군주의 열망과 연금술의 우연으로 인해 하얀 금을 만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유럽 최초의 도자기이자 오늘날까지 최고의 명품으로 불리우는 마이센 자기의 탄생입니다. 작센 군주이자 폴란드 왕이었던 아우구스투스 1세는 도자기 사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중국산 청화백자 151점을 프로이센의 왕으로부터 넘겨받기 위해서 용기병 600명을 넘겨줄 정도로 자기에 대한 사랑이 어마어마했죠. 아우구스투스 1세는 사치를 사랑했지만 그만큼 돈도 사랑했습니다. 항상 돈이 절실했던 아우구스투스 1세는 금고를 메울 사업이 필요했죠. 당시 이웃나라인 프로이센에 요한 베트거라는 연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비금속을 황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을 연구하던 사람이었죠. 프로이센의 군주가 소문을 듣고 베트거의 연금술 능력을 시험하겠다고 하자 위기를 느낀 베트거는 급히 작센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뭔가 돈을 벌 궁리를 하고 있던 아우구스투스는 그의 망명을 허락하고 베트거를 가두다시피 한 상태로 금을 만들 것을 명령합니다. 당연히 금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했죠. 그런데 당시 관료 중 하나였던 에렌프리트 발터 폰 치른하우스라는 인물이 베트거에게 도자기 제작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당시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도자기 생산에 도전하고도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는 중국에서 사용하는 고령토와 같은 흙을 찾지 못해서였다고 합니다. 베트거는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흙을 찾는 데 집중하게 되는데 1710년 에르츠 게비르게 산맥에서 드디어 고령토를 찾는 데 성공합니다. 이후 1710년 6월 알브레히츠부르크 성에 도자기 공방이 건설된 후 도자기 생산에 성공하게 되어 역사적인 마이슨 자기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도자기 개발에 성공한 아우구스투스는 도자기를 특권층을 위한 상품으로 만듭니다. 도자기의 높은 가격이 작센의 국고에 지속적 수익을 안겨줄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처음에는 청화백자를 모방한 자기를 생산했지만 단 몇 년 만에 독자적인 유럽 형태와 문양을 만들어 진짜 유럽 스타일의 자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아우구스투스 1세는 이 도자기들을 유럽의 궁정에 홍보용 샘플 겸 선물로 보냈고 화려한 감각의 도자기에 반한 유럽의 군주들은 선물 받은 도자기에 반해 작센의 공방에는 각국 군주와 귀족들의 주문이 쏟아지게 됩니다. 아우구스투스 1세는 이제 외국의 명품을 수입하던 입장에서 유럽의 유행을 주도하는 선도자적 지위로 올라서게 된 것이죠. 요즘으로 치면 에르메스를 소유하게 된 것이라고 해야 할까요? 도자기가 유럽에서 인기를 끌게 되는 데에는 도자기의 아름다움도 영향이 있었지만 대항해 시대 이후 변화한 유럽 귀족들의 취향이 가장 큰 변화 요인이었습니다. 17세기 이후 초콜릿과 커피, 차 등의 음료가 유럽에 수입되게 됩니다. 이전의 음료와 달리 이러한 음료들은 모두 뜨겁게 마시는 음료들이죠. 금잔이나 주석잔, 유리잔은 이런 음료를 마시기에 그리 실용적이지 않았습니다. 궁정과 커피하우스에서는 커피와 차가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중국산 자기는 너무나 비싼 상황이었을 때 마침 작센에서 도자기가 개발된 것이죠. 아우구스투스는 반상기 세트는 물론 차 세트, 커피 세트도 개발을 지시했고 이후 제후들의 모든 사치를 총망라하는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하게 됩니다. 대항해 시대 이후 유럽의 군주들 사이에는 색다른 취미가 유행했습니다. 바로 전 세계의 이국적인 새와 동물을 수집하는 동물원 운영이었는데요. 아우구스투스는 도자기로 이런 동물원을 만들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독수리, 강아지, 여우, 공작새 등등 각종 동물을 비롯하여 알브레히트 뒤러의 코뿔소 파나에서 영감을 받은 도자기 코뿔소까지 너무나도 생동감 있게 얼어붙은 자기로 만든 피겨린을 제작했습니다. 유럽의 귀족들은 작센 공방이 생산하는 피겨린의 완성도에 감탄하는 한편 자신들의 애완동물을 피겨린으로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아우구스투스 1세의 계산이 완벽히 적중한 것이죠. 루이 15세의 정부이자 로코코 문화의 상징이나 마찬가지였던 퐁파두르 후작 부인은 자신의 애완견이었던 앵과 미미의 피겨린 제작을 의뢰하기도 했고 그 외에 수많은 귀족들이 그릇을 주문하는 것을 넘어 수많은 피겨린을 주문하게 되죠. 이런 피겨린은 유럽 귀족들의 식탁까지 변화시켰는데요. 당시 식탁 위를 꾸미는 소품은 요리사들이 설탕으로 만든 장식품 위주였습니다. 이런 장식품은
품도 많이 들고 만드는데 한계가 있었죠. 그런데 귀족들이 식탁을 가꾸기 위해 도자기들을 사용하기 시작하자 식탁 위의 풍경이 한층 더 아름다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도자기는 유럽인들의 일상에 다양한 모습으로 침투했습니다. 시작부터 최고의 부유층인 귀족들을 고객으로 삼은 마이센의 제품들은 오늘날에도 하이엔드 럭셔리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마이센의 자기로 식기 세트를 장만하려면 차 한 대 값은 우습게 넘을 정도고 특별한 피겨링까지 더하게 되면 집 한 채 값이 든다는 말이 나올 정도죠. 에르메스 같은 럭셔리 브랜드가 예술가와 협업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이센은 유럽의 유구한 명품 브랜드들이 창립되기 이전부터 다양한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얻고 제품들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로코코 시대의 프랑스 화가인 장 앙투안 와토의 작품을 구입해 작품들의 회화적 요소들을 반영한 도자기 제품들을 발매하기도 했고 현대 무용을 개척한 로이 플러의 모습을 담은 피겨린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또 90년대 샤넬의 칼 라거펠트는 마이센에서 제작한 각종 오브제를 이용하여 샤넬 오트 쿠티르의 작품을 내놓기도 하는 등 마이센은 다양한 예술품과 예술가 또 럭셔리 브랜드들과의 협업을 통해 그 깊이와 넓이를 확대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수많은 대기업들이 예술가들과 협업을 하거나 다양한 명품 브랜드들과의 콜라보로 제품을 만들어 한정판을 내기도 하는데요. 유구한 마이센의 스토리를 보면 배울 점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하얀 금, 마이센 자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